의사라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벌였나 싶습니다. 파업을 한 의사들이 응급실로 돌아온 의사, 그리고 군의관들의 정보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트의 이름은 감사한 의사랍니다. 비꼬는 표현이죠. 국민들을 위해서 응급실을 떠나지 않은 의사들을 향해서 응급실 부역자라고 부르면서 실명, 학번, 의대 학번, 근무지, 의사 면허, 전화번호, 이메일, 카톡 아이디 다 올려가지고 지금 저격을 유도하고요. 심지어는 청첩장, 장인 장모가 뭐라는 사람인지, 집이 어딘지, 어디서 어떻게 이사했는지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모가 왔다. 지금 그 부역자라는 사람이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인계로 뽑혀서 교수님과 연애를 한다라는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들까지 마구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땡땡땡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조롱하는가 하면, 자, 이 블랙리스트에서 빠질 기회 주겠습니다 라면서 심지어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이런 정보는요, 일반인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라는 그 폐쇄적인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 내 동료, 내 선후배들의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의사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 내밀한 정보이고 어떤 헛소문이나 뜬소문, 그 안에서만 도는 소문들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린다는 것이, 글쎄요. 지금 최근에 정부, 그다음에 여야 모두 지금 이 어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의료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든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부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 모든 의사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일부 의사들의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악마화하는 것이라고밖에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응급실에서 정말 힘겹게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저렇게 조롱조로 비아냥거리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저런 부분에까지 우리가 저런 분들한테까지 우리가 호소하면서 이걸 정상화해야 되는지, 의사들은 왜 본인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지, 지금 네. 정부나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도 최대한 애우를 하면서 최대한 이게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와중인데, 저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이런 존중, 노력을 아주 발로 차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응급실을 지키겠다고 돌아온 사람들 향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참. 경찰의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지금 이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5명을 수사 중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속보 자막, 네, 지금 나가고 있죠.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했답니다. 그리고 1명은 이미 조사를 했대요. 송치한 단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시자 3명도 추가로 특정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적용한 혐의는 스토킹 처벌법 혐의고, 다른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자랑 변호사님, 경찰이 지금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거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신상 정보를 제3자에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라는 건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이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상의 위반이라서 징역형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또다시 아까와 같은 그런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런 것도 성립될 수 있고, 최근에는 또 저걸 또 부역이라고 표현하면서 공격하던데, 거기서 빠지면은 신상 정보를 내려주겠다라는 얘기도 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명백한
협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혐의가 늘어날 수 있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인데 이게 마치 노조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 쇠구슬 쏘고 이런 식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의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거든요. 네. 저도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는 정확히 절반씩이 정부와 의사들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많은 요구를 했던 거는 그래도 위험을 피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저렇게 대화를 하고자 노력하는 마당에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국민들께 더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이 의사 집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적절한 행동들은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경찰이 강경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들로부터 이렇게 부역자 소리를 듣고 또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이런 험한 일을 겪고도 분만 또 소아과를 비롯해서 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분들은 이 블랙리스트에 굴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환자 받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 한 손이라도 더 보태려고 하는 의사분들의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는 건지 지난 설 연휴 때 연휴가 3일이었습니다. 그때 응급 환자가 한 6만여 명 발생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휴일이 더 많아가지고 5일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의사분들 한 분 한 분이 아쉬운 이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진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